네, 하루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24시간인데 오늘의 24시간은 굉장히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날이죠. 미국 대선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대선 이후의 영향들 유한타증권 이하나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누가 확정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단계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우려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라든지 IRA 폐지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주가적으로는 네.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2차 전지주들이 오히려 다시 반등해서 이제 조금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유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 제외하고는 솔직히 조금 저조하긴 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별도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약간 2차 전지 내에서도 트럼프 쪽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은 괜찮다라는 부분이 조금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2차 전지 쪽을 조심하자라기보다는 조금 차등해서 가져가자,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앞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는 이제 약간 이제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모든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야말로 미국의 지역이라는 그곳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중국은 애초에 중국 내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이 워낙 많이 이제 캐파 증설을 했다 보니까 저희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증설도 많이 하고 여전히 OEM사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2차 전지 쪽하고의 이런 JV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전체 이제 조금 낮은 밸류를 받고 있었던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제 그야말로 우려감이 사라지는 거니까 플러스로 볼 수 있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도 사실 악재가 반영됐으니까 2차 전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도 보는데요. 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이제 결론은 본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그런 건데요. 수요가 늘어나느냐. 테슬라가 역시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 좋게 나왔잖아요. 주가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본업에서의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북미 쪽이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늘면서 업황도 좀 개선되고 있는, 조심스럽지만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여전히 캐즘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저희 과거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하면 아무리 못 나와도 그냥 한 20% 이상의 성장 이 정도 바라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 4분기까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에 전기차 성장률은 한 4% 정도에 멈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도량 이런 개선세라고는 하지만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서 좋았던 부분은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사실 ESS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캐즘을 벗어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은 맞긴 하거든요. 우상향으로 가는 건데 언제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로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자율주행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새로운 소비자의 흥미를 좀 관심사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캐즘을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배터리 비용 자체가 생산비 자체가 지금 킬로와트당 뭐 LFP까지 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110에서 12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100불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은 확실히 그 비용 때문에 캐즘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내년까지는 보여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차 모멘텀 얘기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은 제한적인데 그죠? 네. 새로운 살만한 차들이 나오면 수요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신차 모멘텀 같은 경우는 2026년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25년까지는 좀 슬로우하더라도 2025년 하반기 때부터는 26년 신차 출시 효과를 내서 수요가 좀 네. 올라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성차 섹터에서 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도 좀 출시가 많이 돼요. 배터리 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새로운 폼팩터인 4680 배터리가 적용이 될 예정이어서 수율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본격적인 캐즘이 벗어난다라고 보긴 어렵고 거기서 배터리의 수요 개선세를 더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셀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뭐 여러 해석은 있는데요. 또 보조금 빼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 대체적으로는 말씀하신 ESS를 포함해서 선방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셀 쪽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분기는 어쨌든 흑자전을 했다면서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그 기업별로 조금 그러니까 좀 다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선 SK온 같은 경우는 제가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시군요. 말씀드리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후발주자로서 조금 힘든 부분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사실 실적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환율이라든지 가격이 좀 ASP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부분 AMPC가 반영이 됐고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미국 공장에 있는 얼티움 셀즈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라는 보장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GM 쪽도 내년부터는 폼팩터를 좀 다양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4분기만 당장 보더라도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재고 소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GM 판매량 대비해서 좀 배터리가 조금 더 공급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 업체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네. 뭐 중심을 잡아주는데 사실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부진합니다.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안 좋고 결국은 양극재 업체들은 수요도 늘어야지만 리튬 가격 같은 게 올라서 그걸 좀 가격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 사실 리튬 가격은 내려올수록 좋죠. 원래는 섹터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내려와야 좀 배터리 비용도 이제 낮아지고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장기적으로는. 있지만 네. 지금은 뭐 계속 이야기 나오듯이 캐즘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요. 큐브로스가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리튬 가격이 좀 올라져야 실제적인 회계 처리 측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이익률이 좀 나아주겠죠. 예. 근데 이게 장기적인 비즈니스 추세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이 뭐 크게 급등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큐크로스도 안 나오는데 배터리 비용까지 올라가면 네. 아마 큐 감소 폭이 굉장히 클 것 그렇겠죠.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양극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지금 셀메이커들도 뭐 잘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쪽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초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 기업들은 아무래도 Q나 P 측면에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은, 그러니까 앞서 ESS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ESS도 이제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거기도 이제 소재 중에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별로, ESS는 셀사에 혜택을 하는데 양극재 업체는 잘 얘기가 안 되네요. 다른가요, 소재가?
아니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2016년 이후로 예. ESS 쪽에 대한 시장의 점유율이 우리나라 셀메이커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제 발화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LSP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ESS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흐름이 작년 4분기 때부터 SDI 중심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ESS를 주목하게 된 거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도 좋았지만 SDI가 3원계를 가지고 이제 수요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그래도 매출 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해요. 이제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에코프로 쪽이 이제 SDI, ESS 양극화 물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도 한 10% 초반 매출 비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으로 조금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LFP나 이런 쪽으로 쓰는 쪽은 사실 중국의 양극화 물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를 한다라는 부분은 국내 활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쪽 활물질은 중국 쪽의 비중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네. 전고체 쪽도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그 안타까운 우리 전기차 화재가 나고 나서 사실 전고체가 좀 부각은 됐었는데 또 전고체가 보면 그런 얘기 나올 때만 반짝했다가 또 관심 없다가 좀 그렇습니다. 전고체 쪽 산업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전고체는 사실 계획이 지연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뭐 그 전에는 사실 2025년도 얘기가 있었지만 2년 전부터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연이 돼서 거의 2027년이 저희 계획의 이제 중심에 있는데요. 좀 SDI를 중심으로 해서 2027년에 이제 EV용은 아니지만 출시하는 거는 지연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고체를 개발을 해도 수요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EV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는 셀메이커들이 공정 장비 지금 현재 라인들을 호환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네. 보니까 고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나올 2027년에 가지고 나올 황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LFP 정도의 내부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학 소재의 분해가 600도씨 정도부터 해요. 그럼 LFP와 유사하다면 사실 굳이 EV에 적용을 하지 않으려는 예. 움직임들이 좀 있죠. 네. 아주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그러면 어쨌든 대선 결과를 보게 될 텐데 미국 대선 이후에 2차 전지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1분 정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전히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4680 배터리입니다. 예. 4680 배터리 관련주들 보시면은 아마 하방 리스크 굉장히 제한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 업사이드 여력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셀은 LG 엔솔이고 그쵸. 양극재는 뭐 어쨌든 LG LNF 화학, 같은 LNF, 네. LNF는 조금 95%짜리로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집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얘기를 못 다 했고요. 대선 이후에 또 시간 가지고 찬찬히 좀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터닝포인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